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연구하는 눈치연구소 소장 홍눈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켰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불 꺼진 방, 얼굴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블루라이트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며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친구, 주말에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지인, 혹은 나와 동갑인데 벌써 성공해서 외제차를 모는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겠죠.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나요? 아마도 부러움 섞인 감탄으로 시작해서 점차 내 초라한 현실과 비교하게 되고 끝내 알 수 없는 패배감과 우울함이 밀려와 한숨을 쉬며 화면을 껐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느끼면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멘탈이 이렇게 약할까?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이런 감정을 질투심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의 인격을 의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연구소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며 우울해지는 건 여러분의 성격이 이상해서도,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라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반응이며 어쩌면 여러분이 아주 건강하고 예민한 사회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이라는 강력한 근거를 통해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비교 지옥에서 논리적으로 변호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의 정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공간이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상향 비교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상향 비교란 나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타인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할 때 뇌의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는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예를 들어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었을 때나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낄 때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실제 물리적인 통증과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정말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뇌의 오류 탐지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에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감지하는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있고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인스타그램을 켜는 순간 뇌는 예상치 못한 오류 신호를 감지합니다. 나는 평범한 방구석에 있는데 화면 속 타인은 하와이 해변에 있는 그 격차를 뇌는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뇌는 갈등과 사회적 고통을 처리하는 전방섬엽이라는 부위를 자극하여 불쾌감, 질투,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뿜어냅니다. 즉, 여러분이 느끼는 우울감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감지한 격차에 대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보 울림인 셈입니다. 또한 도파민 시스템의 오작동도 이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는 우울하거나 심심할 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SNS를 켭니다. 새로운 정보를 보면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니까요. 하지만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 기대했던 보상은 사라지고 오히려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떨어진 기분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더 자극적인 비교 대상을 찾아 계속 스크롤을 내리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을 해결하려 할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억울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진화적 불일치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뇌의 공간 지각 오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모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라고 인식하도록 코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원시 마을에서는 기껏해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철수나 영희랑만 비교하면 됐습니다. 그 안에서 1등을 하는 건 꽤 해볼 만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켜는 순간 이 마을의 경계가 전 지구로 확장되어 버립니다. 뇌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재벌 3세, 헐리우드 스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지구 반대편의 남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옆 텐트의 경쟁자로 착각합니다. 전 세계 상위 0.01%의 괴물 같은 능력자들을 내 동네 친구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경쟁을 붙이는 꼴이니 당연히 뇌는 매일매일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체급이 다른 선수들이 섞여 있는 잘못된 경기장에 입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본능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며 벼농사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인에 대한 정보 공유가 빠르고 눈치라는 고유한 문화적 코드가 발달했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파악하고 분위기를 읽는 눈치는 과거에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훌륭한 능력이었지만 현대의 SNS 환경과 만나면서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엄친아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는 훈련을 받아왔고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어온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촬영장과 비슷합니다. 타인의 인스타그램은 화려한 조명과 CG 처리가 끝난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신의 현실은 촬영 준비를 위해 분주하고 지저분하며 실수도 연발하는 영화의 비하인드 장면, 즉 메이킹 필름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씬과 여러분의 가장 너저분한 비하인드 씬을 1대1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편집된 영상과 원본 영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 미녀, 최고 부자, 최고 능력자들을 보며 마치 내가 원시 부족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 같은 생존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며 느꼈던 그 지독한 우울함과 패배감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도태되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경보를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경보기가 현대 사회의 과도한 자극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 오작동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며 괴로워할 줄 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타인의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고도의 지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사회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은 여러분이 사회적 연결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건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민한 레이더망을 조금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감이 밀려온다면 그때는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 내 뇌의 원시인, 유전자가 또 쫄았구나. 이건 진짜 현실이 아니라 잘 편집된 예고편일 뿐이야. 그리고 과감하게 화면을 끄고 진짜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체온, 이것만이 편집되지 않은 진짜 여러분의 삶입니다. 비교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 씬을 보며
괴로워하는 대신 여러분만의 비하인드 씬을 차곡차곡 쌓아 나만의 멋진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이나 사각형 사진 한 장에 담기기에는 너무나 입체적이고 소중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작은 화면 속에 갇혀 거대한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예민함은 단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타인을 부러워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남들의 화려한 파티 사진 대신 하루를 무사히 버텨낸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연구합니다. 지금까지 눈치연구소 소장 홍눈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